안녕하세요. 오늘의 심층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당신이 보내주신 차세대 반도체 분야의 가장 뜨거운 이름 중 하나죠. 나비타스 세미컨덕터. 티커 심볼은 NVTS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종합 분석 보고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기업 리포트가 아니고요. 나비타스라는 기업의 정체성, 그러니까 이 회사가 왜 존재하는가 하는 철학적인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철학이요? 반도체 화사 분석의 철학이라니 흥미로운데요? 네. 그리고 스워트, 패스틀 분석 같은 건 기본이고요. 마이클 포터의 5가지 힘 모델까지 동원해서 그러니까 이 기업을 둘러싼 거의 모든 것을 360도로 아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제대로 된 분석 자료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임무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분석을 통해서 나비타스가 도대체 어떤 기술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지, 그리고 왜 전기차와 AI라는 이 거대한 파도의 가장 중심에 서 있다고 평가받는지. 그렇죠.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는 또 어떤 빛나는 기회가 있고 그 뒤에 숨어있는 그림자는 뭔지 이런 것들을 속속들이 한번 파악해보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럼 첫 페이지부터 한번 펼쳐볼까요? 보고서의 정말 첫머리부터 아주 강렬한 단어가 나옵니다. 나비타스를 이네이벌러, 우리말로 하면 가능하게 만드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이게 스스로 주인공이 되기보다는 다른 주인공들을 만들어주는 역할이라는 건데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바로 그 지점이 나비타스의 핵심 정체성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미래 산업들이요, 이전에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했던 성능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도록 그 기반 기술을 제공하는 조력자, 그런 뜻이죠. 조력자라? 네. 지난 수십 년간 반도체 산업을 지배해온 건 다들 아시다시피 실리콘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실리콘이 속도나 효율, 크기 면에서 물리적인 한계에 거의 다 다다른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소재 자체가 가진 한계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나비타스는 바로 이 실리콘의 한계를 뛰어넘는 차세대 신소재, 즉 질화갈륨, 간하고 실리콘 카바이드, CS, C를 이용해서 전력 반도체 시장의 판을 아예 바꾸고 있는 거죠. 아, 질화갈륨, 실리콘 카바이드. 저도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이게 기존 실리콘이랑 정확히 뭐가 다른 건지 피부에 와닿지는 않거든요. 혹시 좀 더 쉽게 비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존 실리콘 반도체를 우리가 집에서 흔히 쓰는 일반 수도꼭지라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물을 틀고 잠글 수 있죠? 기능은 충분합니다. 네, 평범한 수도꼭지. 그런데 질화갈륨 반도체는요, 거대한 댐의 수문이나 아니면 소방 호스의 그 강력한 밸브 같은 겁니다. 와, 스케일이 확 달라지는데요? 그렇죠. 훨씬 더 강력하고 높은 수압, 그러니까 반도체에서는 전압이죠. 이 높은 전압을 아무렇지 않게 견뎌내면서 동시에 눈 깜짝할 사이에 열고 닫을 수 있는 겁니다. 스위칭이라고 하죠. 아, 그 열고 닫는 속도가 비교가 안 되는 거군요. 네, 이 비교할 수 없는 속도와 힘의 차이가 전기를 A에서 B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열로 사라지는 에너지 손실을 정말 극적으로 줄여주는 겁니다. 보고서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전력 시스템을 더 빠르고, 더 작고,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나비타스 기술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이제야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그 수도꼭지와 소방호스 밸브의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전지차가 한 번 충전으로 더 멀리 갈 수 있게 되고 맞습니다. 또 스마트폰 충전기는 예전 벽돌만한 거에서 지금은 신용카드만하게 작아질 수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보고서에서 또 하나 정말 중요하게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나비타스가 단순히 좋은 소재로 칩만 딱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력 시스템 통합 솔루션 제공업체로 진화하고 있다는 부분. 이게 아주 중요한 차별점이에요. 통합 솔루션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만드는 건가요? 그냥 좋은 칩 만들어서 팔면 되는 거 아닌가요?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반도체 회사가 전력칩을 만들면 이제 그걸 사가는 고객사, 예를 들어 스마트폰 제조사가 그 칩을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한 구동회로나
외부 충격에서 보호하는 보호회로 같은 것들을 아주 복잡하게 따로 설계해서 다 붙여야 했어요. 아, 마치 컴퓨터 조립할 때 CPU 사고, 메인보드 사고, 쿨러 사고 다 따로따로 사서 조립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나비타스는 세계 최초로 이 모든 부품들을 그냥 단 하나의 칩 안에 완벽하게 집어넣어 버린 거죠. 이걸 모놀리식 통합, 모놀리식 인테그레이션이라는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술이 적용된 겐파스트 파워 IC가 바로 나비타스의 대표 상품입니다. 선 패키지니까 엄청나게 편리하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 모든 걸 하나의 칩에 통합하는 건 기술적으로 훨씬 더 복잡하고 또 수율, 그러니까 불량 없는 제품을 만들어낼 확률을 높이기도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 기술적 난이도가 나비타스의 또 다른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그 기술적 난이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습니다. 하지만 나비타스는 바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다른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오지 못하는 아주 강력한 성벽을 쌓은 겁니다. 성벽이요? 네, 보고서에 따르면 나비타스가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출원 중인 특허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한 100개 되나요? 무려 1000개가 넘습니다. 1000개요? 와, 저는 비교적 신생 기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가졌다는 건 이건 뭐 단순히 운 좋게 시장에 먼저 진입한 게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네요. 그렇죠. 그 수많은 특허들이 바로 기술적 해자, 그러니까 성을 지키는 깊고 넓은 연못 역할을 톡톡히 하는 셈이죠. 그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기술적 깊이. 그게 나비타스의 첫 번째 경쟁력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독보적인 기술력과 특허라는 해자를 갖췄다는 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기술도 그걸 필요로 하는 거대한 시장이 없다면 뭐 그냥 실험실 기술로 끝나는 거잖아요. 보고서는 나비타스 앞에 전기화와 AI 확산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네, 지금 이 시대를 움직이는 가장 거대한 두 가지 메가 트렌드라고 할 수 있죠. 이 두 가지가 나비타스에게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순풍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먼저 전기화의 물결부터 한번 보죠. 네, 전기화. 전 세계가 지금 탄소 중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연기 관천은 전기차로 바뀌고 화석연료 발전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죠. 이 모든 변화의 심장에는 결국 전기를 얼마나 손실 없이 효율적으로 다루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차의 주행거리,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의 실제 발전량, 이 모든 게 결국 전력 반도체의 효율에 달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비타스의 간 사이크 반도체는 이제 있으면 좋은 것에서 없으면 안 되는 것, 즉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군요. AI 확산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챗 GPT 같은 생성형 AI를 돌리는 데이터 센터가 말 그대로 전기 먹는 하마라는 건 이제 뭐 상식이 됐으니까요. 맞습니다. 어떤 통계를 보면요.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의 거의 절반이 전기료라고 합니다. 절반이요? 그렇게나 많이요? 네, 그러니 기업 입장에서는 전력 효율을 단 1%만 개선해도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거죠. 나비타스의 간 기반 전원 공급 장치는 기존 실리콘 기반 장치보다 월등히 높은 효율을 제공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에게는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여기에 더해서 각국 정부가 점점 더 엄격한 에너지 효율 규제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도 이런 흐름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듣기만 해도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기회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거대한 기회는 당연히 다른 경쟁자들을 불러 모으기 마련이죠. 보고서가 지적하는 가장 큰 위협은 역시 기존 반도체 공룡들과의 경쟁이네요. 그렇죠. 이 시장의 잠재력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인피니언이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같은 전통의 강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회사들이네요. 네, 이들은 수십 년간 쌓아온 막대한 자본력, 그리고 전 세계에 이미 깔아놓은 영업망, 또 기존 고객과의 끈끈한 관계, 이런 것들을 무기로 겐, CIC 시장에 아주 공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피니엄 같은 회사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자체 생산 시설을 짓고 있고요. TI는 자신들의 그 광범위한 제품 포트폴리오에 겐을 싹 통합해서 원스톱 쇼핑을 제공하려고 하죠. 아, 나비타스가 기술의 선구자일지는 몰라도 아직 체급 면에서는 이들과 정면으로 싸우기에는 좀 버거운 것이 현실이군요. 네, 그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보고서는 또 다른 구조적인 약점으로 패블리스 모델을 언급합니다. 아마 청취자분들께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단어인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고 왜 지금 같은 시대에 이게 약점이 될 수 있는 건가요? 패블리스는 말 그대로 생산 공장, 즉 팹이 없다는 뜻입니다. 나비타스는 반도체 설계만 전문으로 하고요. 실제 생산은 대만의 TSMC 같은 파운드리, 즉 위탁 생산 업체에 전적으로 맡기는 거죠. 아, 애플과 TSMC의 관계 같은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게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고 설계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생산의 칼자루를 남에게 맡기는 셈이거든요. 특히 요즘처럼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는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죠? 정말 만약에 대만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어서 TSMC 공장이 멈추기라도 한다면 나비타스는 아무리 좋은 설계를 가지고 있어도 제품을 단 한 개도 만들 수 없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리하자면 최고의 기술을 가졌지만 거대 경쟁자들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고 또 생산은 외부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이제 이 기업이 속한 산업의 구조를 좀 더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고서가 분석한 포터의 5가지 힘 모델을 보니까 나비타스가 처한 복잡한 상황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더라고요. 네, 이 분석의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자면 나비타스는 지금 아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줄타기요? 네, 앞서 말했듯이 거대 기업들이 모두 이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산업 내 경쟁 강도는 이미 매우 높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공급자와 구매자의 힘입니다. 공급자와 구매자? 네, 나비타스는 TSMC 같은 소수의 최첨단 파운드리, 즉 공급자에게 생산을 의존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자의 힘이 막강합니다. 파운드리가 우리 단가 올릴 겁니다 라고 하면 사실상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아, 그런데 동시에 구매자의 힘도 막강하고요. 보고서를 보니까 애플, 델, 삼성 같은 IT 공룡이나 테슬라, 현대차 같은 자동차 회사들이 주요 고객이던데 이들의 구매력과 가격이나 압박은 상상을 초월할 테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야말로 샌드위치 신세네요. 네, 딱 그 표현이네요. 샌드위치. 강력한 공급자와 강력한 구매자 사이에서 이익이 모두 증발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바로 그 샌드위치 상황이 나비타스가 처한 딜레마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샌드위치 구조를 어떻게든 깨야 할 텐데요. 방법이 있나요? 여기서 이 분석의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이 샌드위치 구조를 깨트릴 수 있는 나비타스의 비장의 무기가 바로 낮은 대체재의 위협이라는 겁니다. 대체재의 위협이 낮다? 이론적으로는 기존 실리콘 반도체가 대체재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AI 서버의 전원 공급 장치나 전기차의 핵심 인버터처럼 정말 극한의 성능과 효율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이미 실리콘과의 성능 격차가 너무나도 크게 벌어졌습니다. 더는 대체가 불가능한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아, 예를 들어 테슬라나 구글이 자사 제품의 성능을 정말 최고로 끌어올리고 싶다면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결국 나비타스의 개인 칩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독보적인 기술력이 단순히 제품을 좋게 만드는 걸 넘어서 구매자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아주 강력한 레버리지 역할을 하는 거군요. 우리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상황을 만드는 것. 그것이 이 샌드위치 구조를 탈출할 유일한 열쇠네요. 맞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개인과 CIC가 새로운 표준, 즉 스탠다드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구매자들의 나비타스 기술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더 높아질 겁니다. 바로 여기서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잠재력을 엿볼 수 있는 거죠. 와, 정말 흥미진진하네요. 자, 그럼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이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보고서는 재무 파트에서 나비타스를 전형적인 매출 성장주, 톱라인 그로스 스탁으로 규정하는데요. 이건 보통 아직 돈은 못 벌고 있다는 의미로 많이 쓰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 나비타스의 손익계산서를 딱 펼쳐보면 매출은 매년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여전히 적자 상태죠. 왜 그런 거죠? 기술이 그렇게 좋은데. 이건 회사가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벌어들인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R&D, 그러니까 연구개발과 마케팅에 다시 쏟아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마존의 초창기 모습과 아주 비슷하죠. 아, 아마존? 네, 제프 베조스는 수년간 흑자를 내지 않고
모든 돈을 물류센터와 기술 개발에 쏟아부어서 결국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잖아요. 나비타스도 지금 비슷한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업은 PER, 즉 주가 수익 비율 같은 전통적인 가치 평가 지표로는 제대로 볼 수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적자 기업은 PER을 계산할 수조차 없으니까요. 보고서 역시 현재의 이익보다는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얼마나 빠르게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주가 매출 비율, PSR 같은 지표가 훨씬 더 유용할 수 있죠. 즉, 현재 재무제표의 숫자보다는 이 회사가 그려가고 있는 성장 스토리의 설득력을 평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장 스토리의 구체적인 내용, 즉 핵심 성장 동력은 무엇일까요? 보고서가 몇 가지 핵심 시장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더라고요. 네, 가장 크고 확실한 미래 먹거리는 단연 전기차 EV 시장입니다. 전기차 한 대에는 정말 수많은 전력 반도체가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죠? 배터리의 직류 전기를 모터를 돌리는 교류 전기로 바꿔주는 트랙션 인버터, 그리고 외부 전력을 배터리에 맞게 변환하는 차량 내 충전기, OBC, 또 배터리의 고전압을 각종 전자장치에 맞게 낮춰주는 DC 컨버터까지. 정말 많죠? 와, 생각보다 훨씬 많네요. 네. 그런데 이 모든 부품에서 단 1%의 효율 개선은 곧바로 주행거리 연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서는 시그와 겐 반도체 채택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AI 데이터 센터와 신재생에너지 시장도 당연히 빼놓을 수 없겠고요. 물론입니다. AI 서버 시장의 전력 효율 문제는 이제 정말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이 시장을 잡는 자가 미래 데이터 센터의 표준을 장악하게 될 겁니다. 태양광 인버터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태양광은 어떤 원리죠? 나비타스의 기술을 쓰면 똑같은 면적의 태양광 패널에서 더 많은 전기를 뽑아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 발전소 사업자 입장에서는 투자 대비 수익률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거죠. 아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시장에서 기술력을 완벽하게 입증하면서 안정적인 현금을 창출해주고 있는 스마트폰, 노트북용 고속충전기 시장이 있습니다. 이 시장이 든든한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면서 방금 말한 그런 미래 기술에 투자할 총알을 마련해주는 구조인 셈입니다. 와, 전기차, AI, 신재생 에너지, 고속 충전기까지 하나같이 지금 가장 뜨겁고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들만 정확히 겨냥하고 있네요. 성장 스토리는 정말 명확해 보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방대한 분석을 요약하자면 나비타스는 에너지 효율이라는 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혁신 기술을 가졌지만 거대 기업들의 추격과 아직 흑자를 내지 못했다는 재무적 불합실성을 동시에 안고 있는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형 성장주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이 기업에 대한 투자 논리는 결국 전동화와 디지털화라는 이건 뭐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이잖아요. 이 물결 속에서 차세대 전력 반도체의 시장 침투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하는 거죠. 그렇죠. 나비타스는 이미 기술력이라는 아주 강력한 해자를 가졌고 또 시장을 처음 개척한 최초 개척자, 퍼스트 무버라는 인지도를 확보했다는 강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에 핵심 리스크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역시 자본과 유통망을 앞세운 거대 경쟁사들의 압박, 그리고 TSMC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낳는 지정학적 불확실성,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아직은 투자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재무적 불안정성,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현재 나비타스의 주가를 아주 흥미로운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어떤 표현이죠? 미래의 거대한 기회라는 낙관론과 현재의 치열한 불확실성이라는 비관론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면서 만들어낸 균형점이다. 이렇게요. 앞으로 이 균형점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를 예측하는 것이 이 기업을 바라보는 핵심이라는 거죠. 균형점이라 정말 적절한 비유네요. 네. 따라서 단기적인 주가의 등락에 이리비하기보다는 이 회사가 속한 산업의 패러다임이 정말로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거대한 변화 속에서 나비타스가 기술적 리더십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는지를 긴 호흡으로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나비타스라는 한 기업의 기술, 시장, 경쟁 환경, 그리고 미래까지 정말 다층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당신이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나비타스의 성공 방정식을 질화 갈륨, 즉 간과 실리콘 카바이드, SiC라는 신소재 기술에 기반을 두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반도체 산업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건 곧 끊임없는 소재 혁신의 역사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머지않은 미래에 간과 SiC의 성능을 훨씬 뛰어넘는 또 다른 꿈의 신소재가 나타난다면 과연 이 시장의 최초 개척자였던 나비타스는 어떻게 자신의 혜자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이들의 진짜 경쟁력은 소재 그 자체일까요? 아니면 그 어떤 소재가 주어지든 그것을 완벽한 시스템으로 통합해내는 설계 노하우와 그 방대한 특허 포트폴리오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보는 것이 이 기업의 장기적인 미래를 예측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